안녕하세요. 네, 오디오 평론가 오승렬입니다. 이 좀 꺼질 것 같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클럽갈 중심으로 다시 또 번져서 많이들 좀 어수선하시죠. 좀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좀 차분하게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악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과 좀 거리가 멀었던 분들도 좀 음악을 통해서 좀 치유라면 치우고, 한번 좀 잘 깊은 곳까지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한번 좀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참 이럴 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예, 많은 위안이 되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성수동 이 뚝섬역 앞에 있는 그 에디토리 라이프스타일 이 공간 에디토리에 왔는데요. 마침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네요. 거의 여름 장마 같은 비가 오는데, 이런 날 음악 듣기가 사실 참 좋습니다. 평소에 안 들리던 음악도 들리고. 오늘은 소노스 파베르라는 이태리 브랜드를 좀 살펴보기로 하고, 주요 제품들 좀 잠시 들어보면서 좀 어떻게 제작이 됐고 어떤 제품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노스 파베르는 뭐 오디오 파일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일단 디자인, 한 번씩은 브랜드는 몰라도 어디서 마주쳤을 오디오 파일이 아닌 분들도 그런 익숙한 디자인이 소노스 파베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디오 파일들에게는 그 특유의 그 보이스 오브 소노스 파베르라고 하죠. 그 특유의 중역에서 고역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감미롭고, 본인들이 제작자들이 지향하는 그 현악기 소리를 거의 그대로 구현하는, 다른 스피커들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또 아주 차별화된 영역이 바로 소노스 파베르의 사운드입니다. 에디토리에서는 사실 소노스 파베르 제품을 이렇게 띄엄띄엄 볼 기회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 전체 브랜드를 다 동시에 전시를 하고 이런 샵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에디토리에서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전체 브랜드를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토리에 방문을 하시면 저 뒤쪽에도 있지만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1억이 넘는 제품들부터 그 엔트리라고 해도 다 소노스 파베르의 그 제조 기법과 사운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죠. 와서 다 한 번씩 듣고 보실 수 있는 곳이 에디토리입니다. 소노스 파베르 하면은 뭐로 유명하냐면, 뭐 오디오 파일들은 이미 익숙한 얘기지만 그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의 그 명장들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그 제품, 바이올린에 헌정을 한 제품들로 처음부터 유명해졌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그 바이올린을 굉장히 많이 흉내를 냈어요. 예를 들면 그 엘라스토머를 쓴 바이올린 현을 상징하는 그릴을 다른 스피커들은 볼 수 없는 아주 세로로 된, 우리 그냥 고무줄 같다고 하죠. 그 탄력 있는 이 줄로 된 그릴을 쓰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 현악기 제조에 쓰인 나무들을 그대로 스피커 그 재질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초기 제품들은 나무를 막 20조각씩 이렇게 쫙 맞춰서 만들었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작한 제품들이 과르네리,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그리고 뭐 그런 제품들은 오마주라고 해서 이제 헌정을 한 제품들이 있었고, 바이올린 기념관에는 저 크레모나, 그 다음에 이따가 보게 될 제품명이죠. 그 300주년으로 만든 크레모네즈라는 바이올린을 기념한 일 크레모네즈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소노스 파베르의 제품의 특징은 대충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디다 배치를 해도 공간을 살려줘요. 인테리어적인 아주 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고요. 또 오디오 파일이든 아니든
또 현악기든 아니든 소너스 파베르로 음악을 들어보면 그 특유의 미학적인 소리, 제가 계속 대신할 수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그 매력적인 소리가 소너스 파베르의 아주 굉장히 독특한 소너스 파베르 고유의 매력입니다. 그 소너스 파베르가 거의 40년이 다 됐어요, 회사가. 이게 설립하고 첫 제품이 나온 게 83년부터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37년째네요. 그죠? 37년, 4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들이 많이 생겼겠죠. 제품 라인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뭐 서브우퍼부터 뭐 이렇게 벽에 매립하는 스피커, 그러니까 벽에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립하는 전용이 있는데 그런 라인업까지 합치면은 지금 약 7개 정도의 시리즈가 생겨나 있어요. 그래서 단종된 거 빼고 단종된 것까지 아마 10여 종이 넘을 거예요. 10여 개 라인업이 넘을 텐데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만 총 7종이고 전 제품을 다 이태리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맨 위로 보면 이제 1억대들이 넘는 그 큰 스피커들 있죠. 아이다 릴리움 이런 거. 그런 레퍼런스 시리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원래 그 소너스 파벨의 시작이었던 오마주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소위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죠. 원래 위에서 만든 기술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 좀 더 싼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중에 소네토라는 제품들도 나왔고 또 그리고 뭐 트러디션 시리즈가 또 있고 그 딱 중간쯤에 그 사실은 원래 시리즈들보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제작을 한 그런 컨셉으로 올림피카라는 라인업이 생겼어요. 2013년쯤에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한 번 더 개선한 게 올림피카 노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지만 딱 그 중앙에 있는 제품들이 주력 제품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피카 노바가 딱 소너스 파베르 지금 라인업의 딱 중앙에 위치하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너스 파베르를 전에 알았던 분들이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난 오디오 듣기 시작해서 이제 소너스 파베르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가장 적당한 그 정도 콘셉트를 지향한 게 올림피카 노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모든 라인업들이 그렇지만 복쉘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스탠드에 올려놓는 스탠드 마운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스탠드 마운팅부터 톨보이,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플로어 스탠딩이라고 부르죠. 그 플로어 스탠딩형의 뭐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 올림피카 노바도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두 제품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게 올림피카 노바 2 그리고 요게 올림피카 노바 3입니다. 두 제품의 사이즈도 약간 차이가 있죠. 뭐 대역이나 안에 용적도 당연히 틀리겠지만 전체 그 재생 대역의 크기도 좀 다르고 유닛의 사이즈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대신 그 노바 3가 옆에 우퍼가 하나 더 있어요. 저역이 양감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너스 파베르 특유의 그 그릴 있죠. 엘라스토머 그릴, 고무줄 같이 쭉 이렇게 늘어나는 이것도 바이올린의 현을 상징화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노바3는 지금 띄워놔 있고요. 제품의 구조를 하나씩 볼까요? 맨 위를 보면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제 철제 프레임처럼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이에요. 소너스 파베르는 굉장히 처음부터 NC 가공이죠. 이제 컴퓨터 NC 가공으로 굉장히 디자인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뭐 아주 작은 수치까지 계산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올해 이제 뭐 40년 가까이 특화돼서 지금 같은 이런 아주 정밀한 모양을 아주 사각이 아닌 다양한 모양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개발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 위쪽도 지금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류트형이라고 하죠. 뒤로 가면서 좀 좁아지는데 뒤쪽으로 가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다이캐스팅 구조를 해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구조 위에 뚜껑을 하나 입히고 그 아래쪽에 바디를 쭉 내린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래쪽에는
그 트리거 있죠, 아웃 트리거, 스피커 받침대하고 이제 스파이크를 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참고로 이 지금 뭐 소노스 파베르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안에 내부가 뼈대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뭐 체인버라 그러죠. 이렇게 대역별로 혹은 그 공명상 필요하다는 지점들을 나눠 가지고 뼈대를 다 이렇게 칸칸이 나눠 가지고 제작을 해 있고요.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스피커의 사실 뭐 스피커의 일반론이 되겠으나 스피커가 완벽한 공명을 하려면 일단 드라이버 유닛이죠. 이 진동판과 그걸 울려주는 뒤에 그 자석 메커니즘, 이 모터 메커니즘, 모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의 그 정확한 공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떨림이죠. 떨림도 중요하지만 그게 울려난 그 통 자체가 원래 음원에는 없는 어떤 왜곡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특히 저음조로 가면서 그게 굉장히 막 부스팅이 일어나거나 그 울림이 많아지면 원래 이제 음원에 없는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그 통을 만드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그런 브랜드일수록 좋은 스피커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소노스 파베르는 처음부터 그 바이올린, 특히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에 대한 공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회사고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그 내부에 그런 공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카 노바도 안에 그 나무가 정확하게 8겹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정확한 평면을 이렇게 하면은 앞뒤, 위 이렇게 뚜껑 덮고 앞뒤 이렇게 해서 딱 막으면 되는데 공면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호가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 8겹으로 그런 나무를 오차 없이 만들어서 제작을 한 그런 인클로저, 캐비넷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쉬운 기술은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 칠, 그 특유의 칠, 뭐 이것도 마감이 3가지인가 있어요. 그 특유의 칠을 7겹을 다시 해요. 칠을 7겹 한다는 의미는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회사 거죠. 그걸 한번 쭉 칠을 한 다음에 칠도 약간의 그 울림에 관련이 있어요. 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샌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옆에서 봐도 이렇게 우리 자동차 표면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분체 도장이라고 하죠. 이게 쫙 스프레이로 뿌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미세하게 닦은 다음에 또 한 번 칠하고 이렇게 해서 7겹을 칠해서 지금 만든 게 이제 이 상태가 됩니다. 한번 직접 와서 만져보시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뭐 그런 모습이에요. 마감도 그렇고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구조를 기본 틀로 하고 있고 자 이제 스피커의 그 드라이버 유닛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 부분 지금 요 위쪽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하나의 어셈블리를 만들었죠. 트위터가 위에 앞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좀 있죠.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막대가 하나 가로막았는데 이렇게도 소리가 나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다 소리를 이쪽 듣는 쪽에서 측정을 해보고서 왜곡이 있게 하고 뭐 얼마나 높은 음까지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소리 나나 이런 걸 다 테스트 해보고 나서 만든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소노스 파베르 특허 기술인데 사실은 이 앞에만 가 있지만 이 동그란 원,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솟은 이 위로 이렇게 홀을 지나간 여기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그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DAD라고 합니다. 소노스 파베르 특허고요. 그 댐프트 에이펙스 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고 대역을 댐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정 왜곡 부분을 억제를 시킨다는 그런 구조를 가진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이게 스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소노스 파베르는 원래 트위터를 아까 제가 소노스 파베르의 고유의 음색을 보이스 오브 소노스 파베르라고 해서 중역에서 고역까지 이르는 그 특유의 그 바이올린 현소리를 재현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고역을 패브릭 중에서도 실크를 썼어요. 최고급 소재인 실크 돔을 써서 만든 초기부터 그렇게 제작을 해왔는데 대역을 자꾸 올려가다 보니까 특정 대역 이상에서는 이게 무조건 아주 잘게 떨어서 모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높은 고역이 올라가면 저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은 왜곡인 거예요. 원래 그 음악에는 없는 소리, 고역을 점점 더 높은 고역을 내다 보니까 어느 선부터 왜곡이 생기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들려주는 소리가 이제
그렇게 귀를 아프게 하거나 좀 귀를 피곤하게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왜곡 부분, 떨리는 원래 없는 왜곡 신호를 상쇄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이 미드레인지도 좀 이따 우퍼에서 설명하겠지만 우퍼하고 미드레인지가 똑같은 재질이 그 셀룰로스 펄프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채취한 그 천연 펄프 있죠. 종이 만들 때 쓰는 그 펄프 재질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천연 섬유들을 몇 가지를 섞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연 소재예요. 이 미드레인지부터 우퍼까지가. 그 표면이 조금 달라요. 미드레인지를 이렇게 보면은 표면이 약간 우툴두툴해요. 이거를 논 프레싱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스피커를 직접 제조해 본 사람은 아닌데 이런 방식 제조하는 스피커 유닛들이 꽤 있었고요. 제가 아는 이런 논 프레싱 그 미드레인지나 우퍼의 특징이 굉장히 그 정확하면서도 강한 소리를 내는데 유리해요. 표면을 꽉 눌러서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 왜곡 특성도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큰 소리를 내는데 유리하고 그런 재질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게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한 셀룰로스 펄프 소재를 그대로 아주 꽉 눌러서 이렇게 편편하게 성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입자를 살려놓은 채로 그대로 말려가지고 가공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요 드라이버 유닛 뒤쪽에 모터 시스템은 다 자석이 들어가는데 모든 스피커들은 거기에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드레인지 중간에 보면 특이한 요게 있죠. 이제 페이스 플러그라고 하는데 보통은 콘을 이렇게 만들고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먼지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이제 그 더스트 커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스트 커버가 아니고 이만한 뒤에까지 딱 중심이 잡혀 있는 막대입니다. 뒤에 이제 프레임에 딱 틀이 잡혀져 있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미드레인지 보통 이제 페이스 플러그의 용도가 그 미드레인지나 우퍼나 정동작으로 전후 운동을 할 때 이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페이지 플러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고로 소노스 파베르는 요 미드레인지 전체 유닛을 타사에서 제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제작을 해서 직접 장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요 소노스 파베르 로고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노스 파베르는 초기 제품부터의 공통점인데 전면 배풀에 통가죽을 쓰고 있어요. 가죽을 쓰는 이유가 이태리는 워낙 가죽 가공에 워낙에 좀 앞서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일단 멋이 있고 가죽을 써서 생기는 멋도 있지만 음향적인 의미도 사실은 멋보다 더 큰 부분이 그런 음향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미드레인지처럼 약간 높은 대역 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방사가 되게 되면 넓은 방향으로 방사가 되게 되면 그 스피커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는 방식이 회사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옆에 이제 사출 방식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딤플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옆으로 퍼지면서 소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렇게 나팔 구조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트위터 쪽으로 유닛으로 오면서 그 코온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펠트 같은 이런 어떤 재질, 푹신푹신한 재질을 붙여가지고 흡수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소노스 파베르 방식은 가죽을 붙이는 거였어요. 가죽 자체가 주는 아까 말한 멋도 있지만 가죽이 그런 음을 회절시키면서 회절음을 다 흡수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멋과 음색, 정확한 음질을 추구한 방식으로 가죽을 초기부터 쓰고 있고요. 지금 요 노바 시리즈 두 제품도 이 부분을 다 표면을 가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퍼는 노바2는 하나고 노바3는 아까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드레인지보다 좀 더 편편하게 이렇게 또 마감을 시켜놨고요. 그래도 약간 표면이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의 질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두 제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의 차이도 좀 있지만 당연히 뭐 형하고 아우 관계처럼 그 사이즈가 다른 상위 제품하고 하위 제품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피커는 대역에 일단 차이가 있죠. 그 노바2는 대역이 40Hz까지 내려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넓은 대역이죠. 그 다음에 노바3는 35Hz까지 내려가고요. 근데 반대쪽 이제 이 높은 대역 트위터는 제가 아까 DAD라는 이 구조를 썼다고 그랬죠. 이걸 쓰면서 굉장히 대역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5kHz까지 올라갑니다. 그 일반 뭐 필름형이나 뭐 이렇게 리본형 트위터 뭐 이런 그런 방식이 아닌 도움형으로 35kHz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뭐 수치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정확성이 확보되면서 안정적으로 그런 저기 높은 고역을 내주는 스피커는 많지 않은데 소노스 페베르가 35kHz까지 대역을 구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눈에 좀 이렇게 번쩍 뜨이는 수치가 되죠. 네, 올림피카 노바 얘기 일단 했는데 사실 두 제품만 얘기했는데도 한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부족할 거예요. 뭐 음악도 들어봐가면서 아 트위터가 이게 아까 이 DAD가 이 부분이 이래서 이게 정확한 거구나 막 이러면 얘기도 하면은 끝이 없는데 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실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노스 파베르 제품을 전 라인업을 전시를 이렇게 하고 들어볼 수 있게 한 곳은 지금 이번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토리에서 뭐 그런 기획을 한 거 자체가 와서 한번 보시는데 일단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소노스 파베르의 특유의 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 있어요. 베이스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 이 방식을 전체를 존중하자면 그냥 그 플렉스 방식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소노스 파베르 자체에서 부르기는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또 뭐 바닥 방식 다르고 뒷면 방식 다르고 조금씩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스텔스라는 이름을 명칭을 쓴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스피커는 덕트가 어디 있냐? 바닥에도 없는 것 같고 뒤에도 없고. 근데 사실은 보면 뒤에 약간 살짝 그 세로로 된 틈새가 전체가 다 덕트 구조가 덕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라는 이름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스텔스라는 폭격기가 굉장히 뭐 눈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빠르고 굉장히 강력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뒤로 방사되는 이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 방식이 저역은 굉장히 빠르게 나가면서 소위 그 터뷸런스라는 게 이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 뭐 공기 역학에 관련된 얘기라 제가 너무 전문가까지 영역까지 접근할 수는 없는데 공기가 빠르게 나가야 이 안에서 생긴 그 강력한 다이나믹 같은 걸 표현하기 좋은데 그걸 너무 크게 해놓으면 그 다이나믹이나 에너지감이 좀 충분히 표현이 안 되고 좁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좁게 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해서 만들어낸 건데 하여튼 그 틈새로 저역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가서 저역이 정확하게 많기도 하고 다 강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이게 떨리질 않아야 돼요. 소위 풍자름이라고 하죠. 그 덕트라는 게 스피커 에너지가 앞 전후의 그 이동 폭이 크면 클수록 뒤로 나가는 소리가 그 원래 소리에는 없는 통에서도 나오지도 않는 그 소리가 뒤로 나가는 그 공기가 펑펑 빠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왜곡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소리가 하나 생기는 아주 큰 왜곡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소노스 파베르의 방식은 그 알루미늄을 그냥 압출로 쭉 뽑아가지고 날개를 달았어요. 마치 옆에 보면은 스피커에서 열이 나나 그 방열 핀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측면을 세로로 따라서 쭉 두었어요. 근데 그게 이 소위 터뷸런스를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정확하게 공기 가이드를 줘서 그 아까 말한 공기 풍저음이나 왜곡음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만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 저음 같은 거를 구사할 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저역이 나오는지, 그게 바로 저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의 그 구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스피커의 외형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바닥의 트리거라는 게 그 바닥을 지탱하는 저기 보통 스파이크라고 하죠. 여러 가지 공명의 구조상 이렇게 바깥쪽으로 뽑아서 그 금속 재질로 만든 게 가장 앞선 방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노스 파벨에도 그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게 되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스피커들이 있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아요. 좀 막 우락부락하게 만들고 음질적으로 얼마나 큰 기여가 있을지는 모르나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는, 위를 이쁘게 만든 의미가 다 사라지게 할 정도의 아주 투박한 그 바닥 처리,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은 소노스 파벨은 거기까지도 다 뭐 본인의 디자인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가볍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었고, 스파이크, 바닥에 내리는 스파이크만 스틸 재질로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이 트리거죠. 바닥면이 트리거와 스파이크 사이에 엘라스토머라는 재질, 약간 우리로 치면은 신축성 있는 어떤 고무 같은 재질이에요. 그걸 써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이는 거는 이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은 소리를 음원에서 나오는 음원 외에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게, 또 다이나믹하게, 아주 그리고 이쁘고 고혹적인 소리가 나게, 이런 구조가 저 바닥에 있는 그 스파이크에서 사실은 끝나는, 거기서 마무리되는 이런 스피커가 지금 올림피카 노바입니다. 그리고 에디토리에 오면은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어요. 뭐 이 구조에서 요 가하고 요 스피커, 그다음에 이런 조명 장치까지 이거에 맞는 이제 앰프들을 그 사이즈와 그 컨셉을 딱 맞게, 또 이것도 정확하게 이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를 다 매칭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지금 네이모드 유니티 노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소리도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 네이모드 유니티 노바는 뭐 아시겠지만 그 유니티 시리즈, 네임하고 포컬이 합병하고서 만든 첫 프로젝트죠. 아주 컴팩트하고 굉장히 막강한, 또 그리고 네트워킹과 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은 아주 뭐 멀티플레이어인데다가 굉장히 음색도 좋으면서 드라이브 성능도 뛰어난 그런 앰프 중에 하나죠. 거기 최상위 모델입니다. 이름도 똑같이 노바예요. 여기 유니티 노바, 이거는 올림피카 노바. 와서 여기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노스 파벨의 이 레퍼런스 라인, 그 중에 오늘 일크레모네제라는 스피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노스 파벨의 레퍼런스 라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계급이 조금 달라요. 그 오마주 라인하고도 좀 다르게 만들었고, 그 표식 중에 하나가 위를 기울였어요. 위에다 뭘 놓을 수가 없어요. 평면이 아니고 위를 쭉 이렇게 아래로 기울게 만들고, 모양들이 다 오각형이에요.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소노스 파벨에 없던 라인업 중에 그 플래그십으로 아이다라는 스피커를 만들면서 그런 디자인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오각형 모양에 위를 기울게 하고 위쪽에 강화 유리를 두고, 뭐 이런 구조가 그 아이다부터 생긴 전통이고요. 그게 그대로 지금 일크레모네제라는 스피커, 그리고 사실은 올림피카 노바도 뭐 평면이긴 하지만 그 유닛을 서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하나의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음향 구조, 그 다음에 뭐 리플렉싱 방식, 그 다음에 바닥면 처리, 이런 것들이 다 아이다를 만들면서 나온 그 기술들의 트리클 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크레모네제는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아이다의 직계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가격이 상당하죠. 제품도 벌써 1억이 되는 제품이고요. 와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크레모네제는 뭐 지금 이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스트라디바리, 유명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명장이 그 크레모네제라는 바이올린을 만든 해가 1715년이라고 해요. 그거의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일 크레모네제입니다. 그래서 뭐 소노스파벨의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제품은 그 바이올린을 만든 그 나무 재질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아까 말한 위에다가 강화 유리를 쓴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뭐 소노스파벨의 모든 그 방식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뭔가 조금씩 또 차별화되어 있어. 예를 들면 그 트위터에 들어간 그 아까 말한 DAD라고 했죠. 그 DAD에 들어가는 화일도 좀 더 크게, 좀 더 긴 방식, 더 길게 썼고, 그 올림피카 노바에는 그 겉으로 다 이 프레임이 다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반경도 좀 작고, 트위터 반경만큼의 그 DAD 그 바가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지금 일크레모네즈에서는 거의 2배? 트위터의 반경이 한 2배 정도? 옆에 그 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트위터 위를 이렇게 훅 지나가는 그런 크게 홀을 그리면서 DAD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미드레인지와 그 우퍼는 올림피카 노바에서 봤던 그 겉으로 보기에는 미드레인지 하나에 2개 우퍼가 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구경이 좀 다릅니다. 이 미드레인지가 7인치예요. 우퍼도 똑같은 7인치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몇 개가 또 유닛이 더 있습니다. 측면, 이제 배치하자면 그 감상자 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 벽을 우퍼를 2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7.5인짜리 우퍼가 2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액티브는 아니고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뭐 저역의 양감을 더 늘려주는 그런 보정과 양감을 늘려주는 구조, 그 역할을 하는 2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고 안쪽에 보면은 또 라디에이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구조 자체가 위에서 나오는 거는 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은 뒤로 방사를 하게 돼 있고 우퍼는 아래쪽으로 다운파이어링을 하죠. 아래쪽으로 방사를 하는 리플렉싱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리플렉싱 홀이 바닥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닥면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높이가 단차가 얼마 안 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크레모네제는 크로스오버 얘기도 잠깐 해드리자면 트위터와 우퍼는 아까 저 올림피카 노바 때 한 그 얘기대로 뭐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DAD에 35kHz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즈 플러그 미드레인지, 뭐 소노스파벨이 자체 제작한 그 미드레인지 어셈블리 이런 것까지는 동일하고 가죽 처리를 했고 같은데 우퍼 2개가 크로스오버를 두질 않았어요. 그 아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퍼의 상한 대역, 그 크로스오버 대역을 두질 않고 그냥 그대로 울리게 만들어놨어요. 하이패스 필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옆에 우퍼 패시브 라디에이터 2개는 100Hz에서 끊었고요. 그렇게 대역 구성이 좀 독특하게 돼서 3.5웨이 구성의 스피커입니다. 그 0.5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죠? 뭐 2.5웨이, 1.5웨이, 3.5웨이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대역과 세 번째 대역 여기서는 우퍼와 그 서브우퍼의 대역이죠. 둘의 대역이 겹치게 그렇게 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겹치게 한 의미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렇게 구성을 하면 서로 대역을 상쇄시켜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낮은 대역의 그 해상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구사하는데 기여가 많이 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1크레모네제 대역은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마 가장 특이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피카 노바에도 쓰였던 그 소위 베이스 리플렉싱 방식이죠. 이 스피커는 뒤쪽에 있는 덕트 3개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을 별도로 방사를 하고요. 그 우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으로 방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쪽과 아래쪽의 방사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방식이고 소노스파벨의 고유의 방식이죠. 위는 스텔스 플렉스라고 하고 아래쪽은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라는 방식입니다.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역을 좀 더 강하고 정확하게 나오게 하면서 그 소위 터뷸런스, 뭐 풍절음 같은 게 없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방식이고, 그래서 별도의 뭐 그 핀이나 이런 거를 두는 방식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아래 다운 파이어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다 그 방식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덕트가 둔 방식은 역시 스텔스 플렉스 방식으로 해서 그 풍절음을 두지 않거나 뭐 빠르게 저 음이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확하게 왜곡이 없는 정확한 음을 얻는다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라인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그 GVT라는 그 바닥 공진 제어 방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덩치도 크고 대역이 이거는 지금 30Hz까지 내려가죠, 저역이. 저역이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고 양감도 많기 때문에 그 저역에 그 생겨난 양감을, 불필요한 양감을 소멸시켜주는 방식들이 소위 그 완충 트랜스미션 방식이죠. 그 지금 소노스 팝에서는 그 GVT라는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제로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미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와 그 바닥의 트리거로 흡수하는 방식도 흡수되는 그 음을 흡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바닥면의 그 구성과 구조와 바닥면의 그 재질을 구성해서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불필요한 공진,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방식이고요. 그 레퍼런스 라인에는 그런 GVT 방식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크레모네제는 그래도 레퍼런스 라인의 그 차별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올림피카 노바는 그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그 부분에만 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전면이 전체가 다 가죽입니다. 전면 배풀 전체를 다 가죽으로 썼고요. 뒤쪽도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품이 오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이 한쪽은 서브워퍼가 2개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쪽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 이 유닛이 많아지게 되면 안에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잖아요. 높은 대역, 낮은 대역, 중역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장치인데, 소노스 팝에 또 그쪽에도 또 특허가 있는 부분도 설계가 있지만, 여기 또 부품들을 거기서 또 소리를 깎아 먹으면 안 되니까 고순도 제품들을 썼어요. 뭐 제일 유명한 이쪽에 제일 유명한 문도르프라는 회사의 그 콘덴서, 오일 콘덴서를 썼어요. 거기도 뭐 탄소 피막 콘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일 콘덴서 최상급 제품을 썼고, 이 안첸사의 인덕터를 쓰고, 뭐 그런 부품들도 굉장히 이 제품의 등급에 맞게 투입이 돼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뭐 소노스 파베르를 에디토리에서 처음으로 전시하게 된 뭐 이런, 현재 지금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지만, 또 특이한 게 이 소노스 파베르 본사가 미국에서는 그 맥킨토시 그룹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와디아나 맥킨토시, 오디오 리서치 이제 한 그룹으로 다 편입이 됐거든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다 딜러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그룹으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맥킨토시와 소노스 파베르가 같이 이렇게 페어가 돼서 그런 조합으로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래 그 본사에서의 방침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죠. 근데 지금 에디토리가 또 그 부분도 맥킨토시와 지금 소노스 파베르를 그대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또 최초의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킨토시 그 C1100 프리앰프하고 여기 MC1250. 아, 정말 탱크 같네요, 정말. 맥킨토시는 정말 멋있습니다. 소노스 파베르와 맥킨토시 조합은 초기부터 일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조합이에요. 맥킨토시를 소노스 파베르에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 베이스 드라이브 같은 데서 그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 베이스 드라이브를 맥킨토시하고 굉장히 잘 맞는 조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소노스 파베르 얘기를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소노스 파베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도 한 40년 가까이 됐고 뭐 제품 라인업도 7개, 뭐 단종된 것까지 하면 10개 이상의 그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오디오 파일들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남 들려주기 아깝다. 나 혼자 이건 몰래 들어야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고유의 세계가 있는 브랜드고요. 소노스 파베르 제품이 한번 집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제품을 대신할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품 하나를 더 늘리면 드렸지 그걸 내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자, 또 등급별로, 제품의 가격대별로, 그 다음에 제품의 사이즈나 공간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뭐 에디토리얼한 공간은 와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최대한 그 집에 있는 인테리어를 그대로 갖춘 채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막 복잡거리지도 않아서 아래층 가면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샵도 보면서 이제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요. 소노스 파베르 전 라인업을 한번 들어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글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를까 말까인데 올 때마다 계속 바뀌어 있어요. 이 레이아웃이. 그래서 여쭤보니까 2, 3주에 한 번씩 계속 이 디자인을 바꾸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매일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들리시는 분들은 올 때마다 새로 바뀌어져 있는 뭐 기기도 바뀌어 있고 이 레이아웃도 바뀌어 있는 뭐 그런 곳이 에디토리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또 햇볕 좋은 날 한 번씩 들러보시고요. 에디토리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면 또 하루가 즐겁고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생활이 좀 여러 가지가 즐겁지 않고 걱정거리만 늘어나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겁니다. 에디토리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활의 활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